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수요일에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부터 2주간 청취율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뉴스하이킥은 배가 고프다. 1월 2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가면 잘 받아주시고요. 이거 02 뭐야 이거 하고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다. 끊으시면 안 됩니다. 어제 들은 방송 뭐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그거 신장식이 하는 거 있잖아요. MBC에서 6시부터 하는 거 이런 거 다 받아줍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저희가 청취자 이벤트도 진행을 합니다. 월요일에는 저희가 치킨을, 어제는 피자를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커피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0분 드립니다. 20분입니다. 우와. 생방송 중에 문자로 감상평이나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서 뽑아서 보내드릴 텐데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네, M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미니로도 메시지 보내주시면 선물 받으실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지난 기록을 깨고 싶다. 이럴 때일수록. 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흉기 피습 8일 만에 오늘 퇴원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 대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치권의 오늘날의 행태들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함께 성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나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가면서 당무 복귀를 준비한다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이 더 이상은 이런 식의 어떤 끔찍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좀 같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오늘 경찰이 검찰로 구속 송치한 살인미수 피의자 김 씨는 국민들을 향해서만 미안하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역시 잠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건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70대 남성이 같이 조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70대 조력자에 대해서는 그냥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혼자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성공하면 어디로 실패하면 어디로 이렇게 그 조건을 나눠서 우편물을 그렇죠. 발송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거를 사전에 다 통지를 했고 그러한 계획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말리지 않고 성공하면 어디로 우편물을 보내고 실패하면 어디로 우편물을 보내고 이걸 그냥 단순 조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사실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도 한 17분 전화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이분이 할 때 지인이 사인을 꼭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지인은 누구인지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지인이 사인을 매개로 한 뭐 살인 교사범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인이 누군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당정 논란 계속 있는데요. 네. 그 당정 논란을 왜 공개하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2015년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꽤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동선을 확인하고자 민주당에 위장 입당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오늘 이제 한겨레 어떤 법조인이 경찰이 이재명 테러범이 국힘의 당원 출신인 태극기 부대다라는 어떤 사실을 경찰발로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 이후에는 공소장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 검찰 차원에서는 당적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여하튼 우리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 테러가 벌어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좀 이러저러한 다른 논란으로 그냥 넘어갈 이슈는 아니다. 이 명명백백하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그 수사 결과 발표 부산 경찰청장이 했잖아요. 우철문 경찰청장. 이거 몇 문장 안 되는데 얼마나 색깔을 빼느라고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이 가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이미 언론에는 그 소위 변명문 남기는 글인가요? 네. 네. 거기에 보면 종북 세력, 좌파 세력, 좌경화된 세력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고요.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미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A4 용지 8장, 7,746자로 구성된 변명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글 써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글이고요.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내용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돼서 그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곧 있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좌경화된 세력에게 국회가 넘어가게 되고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알려서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의 마중물이 되고자 실행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이런 대목들을 인용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확신범이라고 그 행태를 요약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그 동기 설명을 할 때 반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의미 축소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재판이 연기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왜 재판이 연기됐다고 생각하느냐. 법원에 좌파들이 있어서 종북 세력이 있어서 재판이 연기됐다라고 지금 김모 씨는 이 김모 씨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뉴욕타임즈에 다 공개됐어요. 다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이름을 말을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오늘 제가 뉴욕타임즈 들어가서 보니까 네. 이름 다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튜브 관련된 문제를 관심 있게 이제 몇 년째 취재하고 또 뭐 방송에서 이제 언급을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변명문의 내용에 상당히 좀 관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흔적들만 지금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들이 상당수가 지난 몇 년 동안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 채널들을 통해서 유포됐었던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 과연 이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 혹은 거기서 들었었던 이야기들의 일종의 이제 스토리텔링, 이야기 구성들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 이거를 경찰이나 혹은 수사 당국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그걸 또 이제 언론이 분석을 하고 이 비슷한 일이 다시 재발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 그냥 적당히 뭉쳐서 넘어가도 괜찮은 문제인가. 그러니까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사례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좌경화된 세력에게 국회가 넘어가게 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5대5로 증오와 양극단화, 정치의 극단화 때문에 발생했다고 멀리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좌파 세력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라고 하는 극우 신념에 가득 찬 전 국민의힘 당원 민주당의 위장 입당했던 그자가 그 김 모 씨가 뉴욕타임즈에서 밝힌 김진 모 씨가 저지른 범죄예요. 왜 이 얘기를 안 합니까? 부산경찰청장은.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발단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정치가 양극단으로 계속 극단적 정치가 퇴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거기에 극우 유튜버, 극좌 유튜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기여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핵심은 이 극우 유튜브를 계속 노상 틀어놓고 지내던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사실은 대통령도 작년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줄곧 지난 1년 반 동안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 이 석상에서 당신들 국회 상임위 가서 잘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적으로 규정하고 잘 싸우라고 다독였던 분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까지 갔었고 우리 언론이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 엄청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죽기라도 했다면 그거는 전국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뭐 이러저러한 이슈들로 포장하고 치워버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문제 제기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정치 어떻게 할 거냐 이 담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역할을 우리 언론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계속 이제 의문이 남는 것이 경찰이 지금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이 정치적 메시지가 또렷한 소위 변명문이라는 것을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 공개하고 발표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이 행위에 대한 소신을 공공에 발표하려고 했었던 거라서 네. 그러니까 단순한 폭력 사건의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그렇죠. 강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언론들이 짚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도 협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확신에 가까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 당적 공개에 대해서도 정당법 핑계댈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가부를 물어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서 정치사회적인 논쟁을 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뉴욕타임즈 기사에는 이런 부분들도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들이 정치적 타협을 위해 야권 지도자들에게 자주 제안했던 1대1 회담을 허락하는 것을 1대1 회담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 부패한 카르텔로 거듭 규정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저희 방송에도 나왔던 민컨설팅 박성민 대표는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하셨네요. 두 사람은 2년 동안 충돌 경로에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을 야권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 용의자로 인정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공격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바뀔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 컨설턴트고 많은 방송에 나오시는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의 이런 인터뷰와 진단을 왜 한국 언론에서는 못 봅니까? 뉴욕타임즈에서 박성민 씨가 이런 말 했다라는 걸 저도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서는 가끔 얘기하세요. 근데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내 언론이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있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과도하게 편가르기, 정쟁의 어떤 그 선두에 우리 언론이 서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것은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일부 경제지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조회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극우를 뭐 동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그 화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정말 좀 근본적으로 판단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칙과 상식을 윤영찬 의원은 잔류했어요. 10분 전, 20분 전에 잔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기자회견. 그렇습니다. 아니요, 38분 전입니다. 38분 전입니까? 9시 02분에 문자 왔습니다. 네. 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이죠. 이제 원칙과 상식. 이전에 이제 민주당 소속이 아니게 됐습니다만 김종민, 이원욱, 조웅천 의원이 오늘 탈당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함께 이제 4명의 멤버를 구성해 왔었던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탈당하는 의원들은 이렇게 이제 이유를 밝혔는데 지금 민주당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선거법 문제에 대한 태도 여기에서 이제 절망을 느꼈다. 그러면서 정치적 신의가 바닥이 났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이었던 윤영찬 의원은 당에 잔류하겠다는 입장을 38분 전에 기자회견 38분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김대중 노무현의 이 역사적 흔적이 너무 귀하고 그 흔적을 지키고 선명하게 닦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선선 지키는 뭐 구분 나무처럼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자들이 탈당 기자회견 현장에서 나머지 이제 3명의 국회의원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유현창 의원은 어떻게 된 거냐. 질문이 쏟아지니까 다른 의원들의 답변 제가 이제 받아 적어봤는데 우리도 황당하다. 우리도 오늘 알았다.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느냐. 윤영찬 의원 얘기는 윤영찬한테 물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이 이제 해석하기로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직전에 특수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구에서 이제 경선 경쟁자이기도 했던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에 이제 감찰을 지시를 하면서 혹시 이제 컷오프 가능성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을 앞두고 잔류 쪽으로 윤영찬 의원이 기울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윤영찬 의원 쪽에서는 그거 아니고 이제 예전부터 잔류를 고민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서운하시겠어요. 그렇죠. 동아일보 선후배고 근데 사실은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긴 했었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9시 10분경이라고 하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원칙과 상식에 함께하기로 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조홍천 의원이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요 자리에서 시선집중해서 이원욱 의원이 우리 냈다 다 탈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있다가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니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에서 윤영찬 의원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함께했던 의원들이 당연히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왜 각자 입장이 다 다른 거냐 했더니 냈다 스탠스가 조금씩 다른데 민주당 지도부가 파악한 바인데요. 일단은 그 경선에서 다들 이길 수 있다고 초반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탈당보다는 남아서 뭔가 해보겠다. 그런데 이게 뒤로 갈수록 경선에서 사실상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윤영찬 의원이 웅변하고 있듯이 공천 문제가 핵심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막판에 이렇게 30분 앞두고 입장을 번복한 가장 큰 이유는 현근택 변호사가 어찌됐든 컷오프 되거나 뭐 이랬을 때 본인이 단수공천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경선에서 이길 수 있거나. 네,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다른 경쟁자들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냐. 그거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말 또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오랜 인연 이런 게 다 공천 앞에서 그러니까 무원칙과 몰상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민주당 아이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속실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라진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일단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자. 그리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까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 입장은 지난번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관섭 비서실장의 입장과 거의 이제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지금 인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은식 비대위원 그리고 영입인재 1호로 엊그제 발표를 했었던 박상수 변호사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의 발언 백범 김구 선생을 두고 폭탄이나 던지던 사람이라고 했었던 발언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한 윤봉길 의사의 손녀 국민의힘 소속의 윤주경 의원이 직격을 했습니다. 네네. 홍콩공원에 이제 이 소위 도시락 폭탄을 투척했던 게 윤봉길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그분이 국제 정서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조세 포탈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기자 두 분을 오늘 즉각 1억 원 손배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재판에 벌써 소장을 내셨더라고요. 빠르시다. 네. 누구를 닮으신 것 같다.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희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